인구가 전국 10단위 지역 가운데 가장 적은 4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을 유입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바다조망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법 숙박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데다 주민 불편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력 1월 15일인 모레 정월대보름을 맞아 영동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서 2주 가까이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산불 당국이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동원해 산불 감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태백시는 30년 가까이 인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인구 4만 명까지 붕괴됐습니다.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부족한 일자리를 늘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 장송동에 위치한 탄탄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사무실. 전북 완주 출신인 박상아 씨는 지난해 한 달 살기로 태백에 왔는데 청년 공유 공간 사업의 도움으로 6개월 넘게 거주하며 일자리를 찾아 올해 이주까지 결정했습니다. 산에 둘러싸인 그런 주변 환경들, 지역 자연 환경들이 저한테 되게 크게 메리트로 다가와서 태백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지역 주민분께서 집을 내주신다고 해서 그곳에서 살 계획입니다. 태백 지역의 특색을 살려 광산 문화를 만드는 청년 공간 사업은 3년째를 맞으며 1,000명 이상이 거쳐갔습니다. 주거지를 지원하는 정부 도시 재생 사업의 하나인데 많지는 않지만 실제 거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을 해가지고 그게 창업이 가능한지 또는 태백에서도 이주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지 먹거리가 있는지를 실험을 했는데 2분 정도는 지금 이주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관계 인구로 계속 이제는 저희가 청년들을 유입하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태백시의 인구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30년 전 8만 명에 육박했던 인구는 10년 전 5만 명, 지난해에는 4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순유출률에서도 태백은 전국 5위로 높았는데 특히 30여 년 동안 한 해도 순유입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탄광이 문을 닫고 남은 탄광도 광부 인원을 줄이면서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교도소를 유치해 건설 중이고 LNG 발전소 가동과 티타늄 광산 개발까지 태백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태백시에서는 동서고속도로 태백시 경유 그리고 EMU 150 고속철도 조기 개통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대체 산업으로 이제 일자리를 확충하고 우리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구 감소의 해법은 분명합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지역에서는 뭘 하며 살 수 있느냐에 답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오션뷰라 불리는 바다조망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법 숙박 영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공유 숙박 앱을 통해 일반 숙박업소처럼 예약이 간편한데 안전관리에 취약한 데다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입니다. 바닷가 주변의 한 아파트. 단속반이 공유 숙박 앱을 통해 예약한 뒤 숙박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세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냉장고는 비어있고 내부가 마치 호텔 객실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투숙객이 먹을 수 있는 물이나 음료수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 침대와 탁자까지 옮겨놨습니다. 바다가 보여가지고 이런 바다가 보이는 데서 많이 합니다, 보통. 인근의 다른 세대도 사정은 마찬가지. 관광 안내 책자가 비치돼 있는가 하면 퇴실 방법 등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날 하루 이 아파트에서 숙박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돼 점검한 세대만 4곳에 달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아파트에서 숙박 영업을 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정식 숙박업소가 아니다 보니 안전관리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보통 숙박업소는 가스를 설치하면은 가스 경보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가스 탐지기. 여기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좀 시끄럽게 놀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항의를 하시고.
지자체마다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16개에서는 저희들이 행정 계도에 따르지 않고 지금 아마 유사 영업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 모니터링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숙박 앱을 통해 불법 숙박 영업을 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2천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음력 1월 15일인 오는 5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영동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삼척에서는 정월 대보름제가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재개돼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엑스포광장과 척주로 삼척 해수욕장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강릉시와 임영민속연구회는 오는 5일 강릉 남대천 둔치에서 강릉 망월제를 개최하고 속초에서도 청호동 실향민공원 일대에서 민속놀이 한마당을 펼칩니다. 정선에서는 가리왕산 정상에서 정월 대보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케이블카 탑승 마감 시간을 저녁 8시로 연장합니다. 강원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는 5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에 보름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강수 예보가 있는 오는 7일과 10일 전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내일 강원 산지에는 순간 풍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강풍도 예고돼 있어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강원 동해안 대부분 지역에 2주간 건조특보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봄철 산불 조심 기간도 시작됐는데요. 올해 산림당국의 산불 예방 대책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척 오봉산 중턱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붉은색 원이 점점 커지며 선명해집니다. CCTV 화면에서 산불을 스스로 감지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삼척시를 시작으로 지난해 동해시와 양양군에 도입된 이 기술은 산불을 감지하면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는 기능도 갖췄습니다. 아직까지 산불 인식률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인공지능의 지속적인 심화 학습을 통해 24시간 무인 산불 감시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날씨를 관측해 산불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술도 더 정확해집니다. 전국의 산하 기상 관측 장비 460여 곳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상 정보의 분석력을 높여 위험 예보를 발령하는 시점을 앞당길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약 3일 전에 산불 위험 예보제가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일주일 전 또 한 달 전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한 장비도 더 늘어납니다. 도내 산불 임차 헬기가 기존 6대에서 9대로 늘어 헬기 한 대가 관할하는 산림 범위가 30%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산불 진화 장비를 산 곳곳에 빨리 투입하기 위한 도로도 대폭 늘어납니다. 올해부턴 정부 예산으로 민간이 소유한 산림에도 산불 진화 임도를 설치합니다. 도내에 새로 들어설 전체 임도 길이는 17km입니다. 대형화되고 있는 진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폭이 최대 5m까지 가능하고요. 그 주변에 취수원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화수림대를 설치할 수 있고 산림 주변 소각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특히 산림 100m 이내에서 논이나 밭두렁 태우기가 모두 금지됩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오는 5월 중순까지 이어지는데 강원도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오늘부터 나흘간 쥐불놀이와 달집 태우기 등 화재 예방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제3차 IOC 조정위원회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강릉에서 열립니다. IOC 조정위원회와 2024 강원 조직위원회, 문체부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5월 2차 회의 이후 대회 준비 상황을 논의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에서 열리고 70개 나라 2,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합니다. 삼척 블루파워 유연탄 육상 운송 추진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와 삼척 석탄화력 반대 투쟁위원회는 오늘 오전 삼척 블루파워 앞에서 집회를 열고 1호기가 시험 가동에 들어가면 엄청난 양의 석탄이 삼척 시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상권을 지나 석탄 발전소로 들어간다며 육상 운송 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단체는 삼척시와 삼척시의회가 삼척 블루파워의 육상 수송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강원 영동이 2022 강원 기자상 시상식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춘천에서 열린 강원 기자상 시상식에서 MBC 강원 영동 김인성, 김종윤 기자는 영동 지역의 일제 잔재 청산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뉴스를 연속 보도해 일반 취재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또 김창조 영상기자와 홍두희 영상감독이 정선아리랑을 소재로 연출한 다큐멘터리 여음 아직 남겨진 소리는 기획 취재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동해에서 실종됐던 29살 조모 씨가 오늘 오후 2시 44분쯤 동해 이기동 달반리산 정상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특수대응단 구조견 가온이 달반리산 600m 정상 부근에서 쓰러져 있는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고 오후 4시 30분 헬기 작업이 가능한 곳으로 이동해 가족이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실종 신고를 받은 뒤 6일 동안 매일 50여 명의 인력과 수색견을 투입해 수색 활동을 해왔습니다. 문화재청이 올해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의 자연유산에서 펼쳐지는 민속행사를 지원하는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8건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사업 20주년을 맞아 고유한 민속행사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삼척 갈전리 당숲회 선앙제를 비롯해 도계 영등제, 궁촌리 단오제 등 삼척 지역에서만 3개 행사가 열립니다. 또 8월에 열리는 태백 한강 발원제와 10월에 강릉 소금강 청학제도 올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2028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동해 시립박물관 건립 사업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동해시는 8천만 원을 들여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동해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 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해시는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시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오는 7월쯤 심사 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삼척 지역 관광문화사업을 담당할 관광문화재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 연말까지 재단 설립 추진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마친 가운데 강원도와 설립안 사전협의, 강원연구원의 설립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삼척관광문화재단은 관광문화정책 수립과 마케팅, 공모사업 발굴 등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올해 농산어촌 관광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지원 대상은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마을 단위 체험 프로그램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 공동체는 오는 24일까지 시청 관광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경찰청이 오는 6일 도내 경찰서장 17명 가운데 10명을 교체하는 총경급 인사를 단행합니다. 신임 경찰서장에는 정선 정영원, 영월 정대희, 원주 김택수, 춘천의 박범정 총경이 임명됐고 고성 이은실, 평창 김충의 등 총경 6명은 자리를 옮깁니다. 박재삼 정선서장은 강원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으로 이윤 고성서장은 강원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태백시가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태백시는 6.25 전쟁에 1사단 육군으로 참전했던 고 정덕화 병장의 자녀 정연근 씨에게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화랑무공훈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랑무공훈장은 대한민국의 4번째 무공훈장으로 6.25 전쟁에서 헌신분투하고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됩니다. 최근 3년 동안 해빙기에 68건의 순환사고가 발생해 29명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작년 2월 1일에는 강릉시 홍제동의 한 연못에서 얼음 썰매를 타던 일가족 4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1월까지 단단하게 얼었던 얼음이 2월부터 서서히 녹으면서 얼음 낚시를 하거나 썰매를 타다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5분쯤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이 전소되고 인근 주택이 일부분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삼척시는 국도비 등 모두 4억 9천만 원을 들여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한 철선 울타리와 태양광식 전기 울타리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70%는 보조금, 나머지 30%는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아파트 매수 심리가 4주 연속 내려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30일 기준 5째 주 강원도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4.3으로 지난주 85.1보다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